오동훈 공수처장이 여러 번 브리핑도 하고 영장 쇼핑한 건 뭐냐 했더니 뭐 실무자의 착각이라는 둥. 그동안 공수처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안 좋게 유명해진 거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일단은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일단 선고 날짜가 좀 뒤로 미뤄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변론기를 재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말들도 나와요.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음. 그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가 수사권 있냐 없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확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한 공수처에 의한 수사 결과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헌재가 그럼 이 심리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에서 만들어져 온 내용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주장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그걸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라낸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것 중에 구속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는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는 산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규정은 그 일로 돼 있으니까, 예. 날로 돼 있으니까. 그냥 날로 돼 있는 네. 거니까 그걸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그래서 산수 문제라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날로 했다고 해가지고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다. 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피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날로 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이 날로 하는 것보다가 시간으로 하는 게 피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날로 하는 게 지금까지 관련했으니까 시간으로 하면 안 돼. 이런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그렇게 한다? 그럼 지금까지 쳐넣을 때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걸로 네. 저도 이제 들어보니 법원이라는 곳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 데가 아니잖아요. 수동적으로 검찰이든 뭐 국민이든 이거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했을 때 답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까지 구속 취소 관련해서 이 날 계산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십 년 동안. 그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아무도. 거고. 그거 나중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억울한 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이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으로 해주세요.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게 하나의 그 전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의 이익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법 꾸라지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면 역시 항상 문제가 됐던 거 우리 지금 공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역시 문제였죠. 우리 입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입이 아파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공수처가 역량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규정 자체가 미비한 가운데 권한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들어와서 수사를 하려고 했었던 그 의욕, 과욕 결국은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워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추긴 측면이 많죠. 이성윤 의원이 그랬잖아요. 가서 뭐 무슨 각오를 해서 체포해 와라 뭐 이런 얘기하고 총에다가 총을 맞을 각오를 해서 하고. 잡아들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참 그 단어를 쓰기 싫어서 그냥 그랬는데 예. 공수처가 그러면서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여러 번 브리핑도 하고 뭐 영장 쇼핑한 건 뭐냐 했더니 뭐 실무자의 착각이라는 둥. 뭐 그동안 공수처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안 좋게 유명해진 거죠.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토리어스하게 됐는데 결국 노토리어스가 맞았어요. 맞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에 대한 문제는 제가 법조팀장을 하면서도 공수처는 태생 자체가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법조팀장을 하면서 저는 공수처하고 악연 중에 악연이었는데
공수처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그렇죠.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저희가 법조팀장 할 때 저희 법조팀원들과 함께 취재를 했었었죠. 공수처장 관용차를 줬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바로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조사였는데 그걸 저희 팀에서 제가 법조팀장을 할 때 저희가 취재를 했던 일인데 CCTV 보고 그 자체부터 그 시작부터가 공수처가 문제가 있었던 공수처였습니다. 김진욱 차장 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그때부터 모든 게 문제였고 그때 각 거짓말 하다가 또 걸렸었거든요. 공수처는 시작부터가 그렇게 모든 게 다 어정쩡하고 약간 뭔가가 좀 어리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조직의 존폐 위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건 잡았다.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가장 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한번 과욕을 부린 거죠. 그러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체포 성공하니까 와인 곁들여서 회식한 것도 걸려. 다 걸렸어. 예, 그것도 우리 법조팀에 있는 주원진 기자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그러네. 또 취재를 해서 티조에서 다 한 거네. 예, 제가 법조팀장할 때 저와 같이 일했던 주원진 기자라고 아주 훌륭한 기자인데 그 주원진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또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와인 먹지 않았다, 술 먹지 않았다 거짓말했었잖아요. 다 거짓말했어. 근데 그 와인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거짓말한 걸로 검찰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그 영장. 예, 콜키즈까지 해가지고 그 트렁크에 와인을 싸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코키즈 프리. 해가지고 다 와인 들고 왔구나. 근데 저거네. 예, 와인을 마셨는데도 보면 이게 사실 이거는 뭐 큰 본질과 관계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뭘 거예요. 거짓말을 해? 뭐 어떤 먹으면 짠 되지. 해가지고 됐는데 여기 목구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히 짠 해가지고 여기 입에 댔는데 배 탔습니까? 뱉은 게 안 보이는데 뭘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즐겁게 둥글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근데 화면에 저렇게 와인병을 막 그러면서 저기서 막 즐거워서 막 이래요. 저기서 지금 저기 차정현 부장검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공수 차장도 있고 차정현 그 부장검사도 있고 용산 갔었잖아요 그때. 갔었죠. 체포한 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나요? 왜 자꾸 제 핸드폰 자꾸 제 거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제 핸드폰도 자꾸 조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정현 부장검사한테 전화했었죠. 왜 통신조회? 네, 통신조회 제 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정원 부장검사가 통화했었어요. 왜 제 핸드폰 자꾸 통신조회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건 때문에 조회하다 보니까 나왔다고. 저도 많이 당해요. 제가 무슨 범죄자예요? 왜 자꾸 저 핸드폰을 보냐고. 저도 범죄자는 아닌데요. 네. 그냥 하더라고요. 저 그래요? 몇 번 당했어요. 뭐 통보가 와 나중에. 저는 통보도 안 했어요. 아니 와요 나중에. 옵니다. 예, 전 심심해서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전 조회하거든요. 5만 대서 제 핸드폰 다 뒤져요.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핸드폰에 살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핸드폰 번호 바꿔버려야지 안 되겠네.